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6일 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지방선거와 함께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창원시 의창구로 가봅니다. 경남의 첫 여성 국회의원은 누가 될지 막바지 표심 잡기 현장을 천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야 모두 여성 후보를 공천해 경남의 첫 여성 국회의원을 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경상남도 의회 첫 여성 의장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지수 후보는 국회의원 자리가 정치인의 노후 대책이 돼서는 안 된다며 지역을 잘 아는 자신이 적임자라고 했습니다. 저는 지역에서 정치를 해온 사람으로서 의창구의 현안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선과 동시에 바로 일할 수 있는 후보, 바로 저입니다. 비례와 수도권 4선 국회의원 출신의 국민의힘 김영선 후보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협력을 잘 이끌어내 원자력과 수소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큰 산업을 꿈꾸면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과학적, 경제적, 또 정치적, 행정적 경험과 능력이 있다는 것이 저의 강점입니다. 지역 발전 공약에서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민주당 김지수 후보는 창원시 의창구의 도시 계획이 오래돼 주민 불편이 크다며 단독주택 규제 완화를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영선 후보는 창원 국가산업단지가 노후화했다며 스마트 산업단지로 부흥시키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재선 도의원 출신으로 지역 민심을 다져온 민주당 김지수 후보와 4선 국회의원의 인맥과 경륜을 앞세운 국민의힘 김영선 후보, 지방선거와 함께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창원시 의창구 유권자들의 선택이 주목됩니다. KBS 뉴스 전현수입니다. 이어서 창원시장 선거로 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후보와 국민의힘 홍남표 후보가 막판까지 치열한 맞대결을 펼치고 있는데요. 재선과 변화를 호소하는 유세 현장을 황재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정치와 경제의 중심 창원 시정을 이끌 대표는 누가 될까? 재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후보는 유권자 맞춤형 공약을 내세우며 막바지 민심 잡기에 주력했습니다. 단독주택 지역 도시계획 변경과 노년층 치아 치료 사업, 초등학생 교육비 지원 공약입니다. 상대 후보보다 지역을 꼼꼼히 아는 만큼 한 번 더 일할 기회를 달라는 겁니다. 지난 4년간 이미 검증된 시장입니다. 여러분을 잘 섬기는 시장, 효도하는 시장, 허성무 뽑아서 창원 발전을 앞당겨 주십시오. 꼭 저를 선택해 주십시오. 시장직 탈환에 나선 국민의힘 홍남표 후보는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한 창원 경제에 제도약을 내세웠습니다. 원자력 발전산업 정상화와 마산만 케이블카 설치, 국제학교 설립을 공약했습니다. 집권 여당 후보로서 발전을 이끌 혁신 전문가가 되겠다며 이번에는 바꿔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 창원의 예전의 명성과 영광을 되찾아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빨리 창원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저 홍남표에게 많은 지지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103만 비수도권 유일의 특례시 수장 자리를 둔 치열한 승부 결과는 내일 판가름 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이 창원시장 후보들이 제조업 경기를 놓고 벌인 알파벳 논쟁을 짚어보겠습니다. 현 시장인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후보는 V자 반등에 성공했다고 하고 국민의힘 홍남표 후보는 급격한 추락 뒤에 침체한 L자형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과연 누구 말이 맞는지 심층기획팀 이대환 기자가 팩트체크했습니다. 지난 24일 열린 창원시장 후보 토론회. 창원 제조업 경기를 평가하면서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후보와 국민의힘 홍남표 후보가 설전을 벌였습니다. 총 생산액도 급속하게 V자를 그리고 있습니다. 수출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그래프가 보여주듯이 급속한 V턴으로 작년부터 이렇게 고용이라든지 그리고 생산액, 수출액 이런 것들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하향 추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V자 턴을 향한 대전환이라는 그 주장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홍남표 후보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창원 국가산업단지의 수출액과 생산액을 제시하며 2018년 이후 급격하게 하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홍남표 후보가 제시하지 않은 2021년 이후 데이터를 확인해봤습니다. 생산액은 44조 2천억 원, 수출액으로 보면 116억 달러로 2020년보다 7조 원, 30억 달러가량 각각 오른 것으로 파악됩니다. 올해 1분기까지 더해 분기별로 보면 V자 곡선은 더 분명해 보입니다. 올해 지금 한 1, 4분기 실적을 보면은 좀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올 연말 정도 되면은 45조까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홍남표 후보 측에 지난해 자료까지 분석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습니다. 홍 후보 측은 의도적으로 뺀 것은 아니지만 고용 등 다른 지표는 나빠진 게 분명하다고 해명했습니다. 고용자 수가 엄청나게 떨어지거든요. 2015년 대비 한 6,600명 정도 떨어지고 있어요. 임기 중에 보면은 떨어지고 있거든요. 창원 국가산당 고용 지표를 확인했습니다. 2011년 8만 4천 명에서 2018년 2분기 12만 7천 명까지 꾸준히 상승하다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주춤했지만 지난해 소폭 올라 12만 명대를 회복했습니다. 창원 전체 고용률을 봐도 2019년 상반기 60.3%, 취업자 수 53만 명으로 최고점을 찍고 2020년 상반기 급격히 떨어졌다가 지난해 하반기에는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 것으로 확인됩니다. 종합해보면 창원 제조업 경기가 V자 반등을 하지 않았다는 홍남표 후보의 주장은 사실 아니므로 결론 짓습니다. 그러나 장기 상승 국면으로 완전히 돌아섰다고 보기에는 위험 요소들이 많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재료가 이제 원활하게 공급이 안 되니까 생산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경기가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발목을 또 잡는다. 전문가들은 정책적 대안 없는 경기 논쟁은 의미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KBS 뉴스 이단입니다. 5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은 산불 조심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맑은 날씨 속에 대기가 건조하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서 작은 불씨도 큰 화재 사고로 번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낮에는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릅니다. 창원의 낮 최고 기온 29도, 의령은 30도를 넘어서는 더위가 나타나겠는데요. 다만 여전히 큰 일교차에는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전국적으로 파랗고 깨끗한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오늘 출근길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1에서 6도가량 낮겠고요. 낮에는 3에서 6도가량 높겠는데요. 현재 함안과 창녕은 17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낮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30도를 넘어서는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하동과 사천이 14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진주는 16도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해상에는 남서풍이 불어들겠고요. 물결은 전해상에서 잔잔하겠습니다. 해상의 하늘은 동해남부 먼바다로만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는 맑아지겠습니다. 선거날인 내일과 모레까지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구름 많아지면서 기온이 다소 내려가 평년과 비슷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오늘 새벽 2시 40분쯤 창녕군 대한면의 주택 별채에서 불이 나 66제곱미터를 태우고 출동한 119 소방대에 의해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난 별채 안에서는 집주인인 40대 남성이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서는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지방선거 사전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 등으로 2명을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영시 선관위는 지난 28일 사전투표소 앞에 설치된 선거인 대기장소 천막을 훼손하고 고성을 지른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창원시 성산구 선관위는 이달 중순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 사실을 작성한 보도자료를 배포해 지역 언론 10여 곳에 실리도록 한 혐의로 B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부산지방기상청이 최근 6개월 부울경 11곳 대표 지점에서 관측한 누적 강수량은 237.3mm로 지난 30년 같은 기간 평균 관측치의 56.9%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창녕의 경우 최근 6개월 강수량이 121.5mm로 평년 평균 대비 40%에 그쳤고 거창과 함안, 합천, 하동 등 내륙 지역 대부분이 평년 대비 강수량의 절반을 넘지 못했습니다.
상주 은모래비치와 송정 솔바람비치 등 남해 지역 공설 해수욕장 5곳이 오는 7월 8일에 문을 엽니다. 이들 해수욕장은 45일 동안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운영되며 상주 은모래비치는 오는 8월 1일부터 보름 동안 밤 9시까지 야간에도 운영합니다. 남해군은 해수욕장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소방과 경찰 등 안전인력 200여 명을 둘 예정입니다. 경상남도가 식중독 피해 예방을 위해 내일부터 넉 달 동안 수산물 유통 판매업소를 점검합니다. 이는 수온 상승에 따른 비브리오 폐혈증 위험 시기가 다가오고 양식장 항생제 과대 사용에 대비한 조치입니다. 경남도는 유통 수산물을 수거해 안전성을 조사하고 수족관 온도 관리 상태와 횟집, 활어 운반 차량 위생 상태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김해시가 연말까지 고유가로 인한 가짜 석유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지역 주유소 180여 곳을 특별 단속합니다. 대상은 정상 석유 제품에 등급이 다른 석유 등을 섞어 유통하거나 판매한 주유소로 지역 주유소를 불시에 방문해 휘발유와 경유를 검사할 예정입니다. 김해시는 적발된 주유소에 대해 사업 정지나 영업장 폐쇄 등 행정 처분을 내리고 경찰에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 조사 결과 경남 지역 만 18살 미만 아동 인구가 최근 4년 동안 16만 9천 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